명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육군! 새해 새날입니다. 우리 울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삶의 윤택한 그런 여유 있는 또 감동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즘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시력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에 어떻든 간에 그것은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에서 충분하게 소명을 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꼭 약속을 드립니다. 여기서 조금 더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일반 대중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무슨 선물을 돌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반 어르신 회장이라든가 또 이장단이라든가 또 사회단체라든가 이분들이 들어갔습니다. 또 우리 논산에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혹시 명단에 들어갔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명단은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논산에 영향을 주고 또 고향산업 기부자에 대해서 기부를 하고 또 국방 산업에 대해서 주변에서 또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이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회상규상 선물이 아니라 추정 명절이 되어서 우리가 홍보 물품을 또 이렇게 전달함으로써 그 노산에 대한 큰 관심을 지속히 할 수 있게 할 그런 행위였다. 그것이 바로 이 고향산업 기부제는 잘 아시다시피 그 지자체가 굉장히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경쟁을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4년도에는 저희가 전국에 6위를 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 성적을 떨어지지 않고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사역감이 우리 교류협력팀의 아마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에 열중을 하다 보니까 미처 선거법까지는 크게 관심을 두지 못했다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적극적 행정을 통한 업무적 실수이지 고의성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거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활용하거나 또 낭비하는 요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철칙입니다. 저 스스로 업무 추진비를 제가 스스로 삭감을 했고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바로 최근 25년도에는 3,500만 원을 또 삭감을 했어요. 전략을 해서 농업기금을 만들어서 총 7,500만 원을 제가 쓸 수 있는 업무 추진비를 통해서 바로 농업기금을 만들었는데 크게 농업기금이 결국 100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어떤 지자체가 그리고 연말에 되어서 예산이 남으면 그것을 어떻게 간담이라는 명목으로 사회단체나 관계자들 또 이렇게 같이 식사라도 또 대담이라고 하면서 간담회로 나갈 수 있었지만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분들한테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업무 추진비를 밥 한 끼 제대로 사주지 못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작은 것도 전략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을 시켜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 추석 홍보 물품은 과거로부터 과거에 전부터 좀 내려왔던 그런 하나의 업무의 일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또 관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고 관례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사건의 전부 개요이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전직, 현직해서 다 이것을 오픈시켜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다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저는 세 가지 방침을 제가 정해줬습니다. 첫째, 선거법 위반하지 말아요. 두 번째, 불필요한 선물, 홍보물품을 통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예산을 전략하라. 세 번째, 관행법 하던 대로 잘 알아서 해라. 이것이 제가 바로 우리 직원들의 준 지침입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시장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은 일을 하다가 너무 좀 실수를 한 것이지만 시장으로서 책임은 제가 책임을 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잘못이 없다. 우리 직원들은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제가 선거법 위반을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들도 위반하기 위해서 저를 다음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열정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이 저한테 있는 만큼 우리 직원들한테 묻지 마라. 그 책임은 제가 다 짓는다. 그렇게 검찰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들을 제가 투명하게 잘 설명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이제 꼭 5개월 남은 4년이라는 임기가 다 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황당했던 것은 시장이 되어서 보니까 무슨 창업단지가 없어서 사무과지가 없어서 공장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황당했고요. 또 두 번째는 창업이 있어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기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이 되었고 다행히 이런 부분들 잘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 목표와 세 가지의 바로 논산 미래 비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 전략은 실천 전략입니다. 바로 세 가지 목표는 첫째, 우리 논산의 가치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가치가 높아져야 딸기가 됐던 우리 시민 여러분의 품격 있는 삶을 됐던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로 비의 땅 논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 논산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여러분들이 농업이면 농업, 산업이면 산업 다 망라해서 어떻게 우리 논산시가 더 도와서 소득을 높여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두 번째가 제가 목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논산이 되자. 그래서 인구 증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가 바로 논산의 가치를 빛낼 수 있다고 생각한 목표였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비전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논산이 잘할 수 있는 국방, 군수, 산업단지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젊은 청년들한테 바로 기회를 주고 기회 땅 논산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논산하고는 잘 어울리는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우리 논산은 보통 국방문화도시, 국방의 산업의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거죠. 제가 이것을 위해서 시장에 바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미국의 헌츠비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헌츠비는 우리 논산만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세계적 우주 국방 산업의 바로 메카로서 미국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 세 번째로 꼽힐 정도로 그렇게 크게 변모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농업도시, 바로 녹화, 또 건축, 또 담배, 주로 이런 부분들을 주로 생업으로 삼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마샬 우수센터, 그리고 또 메디스턴 아스나,
그리고 또 여기에 각종 FBI를 통한 각종 그 정보 사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총망라된 것이 바로 엘레베이터 주에 있는 헌츠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츠빌, 논산 헌츠빌을 만들었다 이런 방으로 논산을 바로 탈바꿈 시켜가고 있습니다. 레듀스 아스랄이라고 하는 그곳에 바로 무기고 단지입니다. 약 4만 명이 넘는 4만 2천 명가량 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한꺼번에 다 근무를 하면서 바로 삶의 질이 높고 소득을 통해서 아주 살살한 그런 도시로 변화하는 모습을 봤을 때 바로 이것이 우리 논산의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대한민국 헌츠빌 논산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신약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 전략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단순한 농업이 이제 아니라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농사를 지어서 농협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름아름 판매만을 통해서 이것이 논산시의 농업이 전부였어요. 이제 이것을 바로 논산뿐만 아니라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농업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으로 알아주는 농업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평정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일등 서로 싸워야 바로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국민들이 그걸 알아채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높은 그런 인지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시장을 평정하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최고의 가치 있는 우리 농산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딸기를 비롯한 우리 배 그리고 기타 농산물 산업이었습니다. 딸기는 이제 서울에서도 바로 대명사가 되어서 농산하면 딸기가 바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크게 변화가 되고 그것이 바로 세계딸기 산업 엑스포 그리고 바로 해외 박람회를 통해서 성공적인 그런 결과가 오늘날 딸기 산업의 최고의 우뚝서는 그런 최고의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가 보통 우리 시장에서 우리 논산의 딸기 값이 더 비싸다. 그리고 거의 품절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급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성심당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위해서 제가 가서 사업 제안도 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제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논산 딸기를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논산 딸기가 최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흐뭇했고 날로 딸기 산업은 굉장히 번성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동남아에 가봤더니 이미 경상도까지 진주, 산청, 거창, 담양 이런 딸기들이 쭉 깔리는데 우리 논산의 딸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서서히 우리 논산의 딸기로 지금 교체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첫 선보이는 우리 논산 딸기가 세계적인 딸기가 되기 위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세계 시장은 바로 무궁무진한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향후 15년, 20년간 우리 논산의 딸기를 비롯해서 우리 논산의 농산물들이 세계 시장에서 크게 각광받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서 이벤트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수출 협약을 통해서 바이어를 확보하고 세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래도 새로운 유통망을 확보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세계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 목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2월 6, 7, 8 바로 인도네시아 간다라 대형 쇼핑몰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원하고 추선해서 이번에는 정부와 함께 공동 개최를 통해서 바로 대규모 딸기를 필요한 우리 배 그리고 논산에서 또 자랑할 만한 그런 농산물들이 함께 배치가 되는 그런 이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바로 이 탑종 호수를 개발해서 생산, 소비, 휴식이 함께 있는 바로 휴식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매우 소중했습니다.
많은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 논산에 찾아오시는데요. 이분들이 체류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오셔서 여관에서 자고 가라면 잘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호텔급 리조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걱정을 두었고, 또 하나는 농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리고 바로 100만 명 이상의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거기서 운영하는 바이어들, 이분들이 비즈니스 잘 필요했습니다. 그냥 커피숍에 앉아서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텔에 비즈니스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또 교육이 일어나고 세미나가 일어나고 또 각종 공연들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소개되는 농산물과 공산품들이 우리 농산에서 생산된 농산물, 공산품이 납품이 되어서 시장이 받아가는 이것이 바로 농가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바로 박정호수 리조트 개발은 우리 논산이 꼭 살거리다 이렇게 판단해서 준비를 시작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림보호지역 폐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주변 인근의 500m 물 주변 반경에 바로 개발 제한이 묶였던 것을 다 선별적으로 풀어서 여기서 난개발이라든가 또 수질 오염이라든가 환경을 하지 않는 그런 데서는 허가를 통해서 영업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결과 아주 큰 자본회사가 투자가 들어갔고, 또 그래서 1차, 2차에 거쳐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1차는 약 250실 규모가 이루어지고요.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 바로 또 2차 해서 400실 규모의 바로 리조트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 리조트는 콘도용 리조트와 일반 호텔용 리조트로 그렇게 양분해서 가족 단위로 밥을 해 드시거나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또 일반 또 호텔용 리조트 이렇게 이분화해서 아마 만들어지고요. 또 실내에는 워터파크, 또 실내 워터파크, 한 700명 이상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컨벤션장소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를 위해서 지금 땅이 거의 한 80% 정도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그 필요한 그 부지가. 그래서 올 3월 정도 되면 100% 다 땅 매입이 다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1월 27일이죠. 1월 27일은 운영사는 바로 롯데 리조트가 운영을 합니다. 부여 롯데 리조트가 우리 논산 리조트도 함께 운영이 되고요. 1월 27일 날은 롯데 리조트가 이 설계 부분에 대한 사업 설명을 우리한테 직접 논산시에 오셔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뭐 필요하시면 기자분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내용을 보시고요. 그 내용들이 확정이 되고 좋다 이렇게 되면 평가가 되면 바로 그 설계가 들어가서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목표, 세 가지의 논산 비전 실천 전략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미래를 보면서 할 것이다 아니라 그게 다 이미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해마다 아주 수혜적으로 굉장히 몸소를 나갔고요. 저도 2년 연속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불명예를 받게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정부의 공모사업들의 대폭도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평균 한 3,052억 정도가 바로 우리 논산 재해 시설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미 국비 도비가 확보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바로 아오 배수펌프장, 그 다음에 수천공 원봉 배수펌프장, 그리고 봉동의 연무대 봉동의 배수펌프, 3개 배수펌프장 시설을 비롯해서 10개 정도의 각종 재난 배수 시설들이 우리 3,052억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취함지구라든가 또 성평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서 이렇게 확보가 되어서 앞으로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논산이 그리고 안전한 지대로 그렇게 탈바꿈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담겨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이제 따로 아마 설명이 계시겠습니다만 성동에 있는 담수교 범용화 사업 410억이죠? 네. 그 범용화 사업 경우 3,052억 속에 아마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범용화 사업이 또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또 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과거 수십 년간 미제로 남겨놓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던 일들이 다 기적처럼 그렇게 이렇게 세워져서 다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고요. 이것은 이 백성의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직자들의 유능한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믿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고요. 이 백성의 시장은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든 분에게 늘 감사하다, 그렇게 입에 아주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를 내세우기보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시민이 우선입니다. 또 저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같이 싸우고 싶지 않아요.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걸어오지만 저는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묵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똑같을 수는 없죠. 까마귀 누는데 백로약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처럼 저는 부족하지만 백로가 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걱정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언제든지 저를 공격하고 언제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호호 웃고 그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시원하면 우리 시민들이 증명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신념이 없었고 그런 철학이 없었고 그런 기다림의 미학이 없었다면 이 백성들과 13년 동안 시민 곁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1년 3개월만 그렇게 하라고 해봤어요.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철학이 있었고 진짜 농산을 변화시킨다는 그 욕망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악하지 않게 때가 아니다 생각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미학이 저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은 설교가 아니라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논산시를 위해서 정말이죠. 저는 충남에서 1등이 아니에요. 이미 충남의 1등은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수여를 충남 대한민국을 넘고 세계에서 논산을 알아주는 그런 대한민국 논산을 만들고 싶다 이런 영광을 말씀드리면서 또 구체적인 것은 사업 전략을 아마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 부족한 것들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또 제가 의견을 듣고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훈 논산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하시겠습니다. 혹시 뭐 말씀할 거 있으면 마이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광석 스마트 축산단지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30년간 지속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만 공사기간 동안 이 참여 농가들의 정상적인 축산활동을 하지 못해서 이 소득이 발생하지가 않잖아요. 또 기존에 대출을 한 농가들도 있고 또 이게 정상적인 축산활동을 하지 못해서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 단지 조성을 위한 자부담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축산단지가 스마트 축산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 농가의 경쟁력과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가 돼서 이 조성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부담을 좀 안는 건 당연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13개 농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개별 농가들의 여러 차이로 인해서 사업이 흔들릴 수 있는 이 구조적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논산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디까지를 농가의 자율적 책임 영역으로 보고 또 어디까지를 공공의 관리 조정해야 할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축산단지 현대화 사업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이 컸던 것이고 또 이런 논산이 아주 절실한 그런 사업이었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정부의 규격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어 정부의 지침을 바꾸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또 우리 농가들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 논산시의 정책에 크게 또 협력해 주시는
그런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사업비가 한 960억 정도 전체적으로 되죠. 예, 그 중에서 한 650억 정도가 수치상은 조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략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50억 정도가 본인들의 쪽으로 열심히 농가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부 지원도 2% 정도 아주 저리임자로 지원하는 방안을 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1%로 지금 낮추는 그런 그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아마 정부하고 또 충남도하고 우리 농사시 같이 협의를 해서 거의 합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또 이거 상당히 시범사업이다. 이걸 꼭 성공을 시켜야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공무사업을 통해서 우리 또 탄소 중립, 그래서 논산에서 생산 버려지는 음식물, 또 거기서 또 오는 돈분 이런 것들 다 막내해서 우리 바이오가스 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탄소 중립권을 또 팔기도 하고 일부 또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농가에서 또 에너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원을 합니다. 이게 244억 정도 지금 우리 공무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우리 농가한테도 크게 이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정부에서 또 공무사업에서 이번에 공무가 되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이 되면 굉장히 아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크게 받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2년 이상 이분들이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여러 고민을 하고 그래서 좀 더 비용을 좀 낮춰주는 방법들을 더 고민을 하고 있고 논산시도 또 생업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금 열심히 또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아마 내년부터 이제 철거가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설계가 다 끝나면 내년부터 철거가 시작되면 저것이 반도체 공장인지 아니면 축산 단지였는지 모를 정도로 아마 전국에서 시범 단지로서 수요에 가치 있는 그런 축산 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끝나면은 이제 바로 우리 연무대 훈련소역에 있어서 우리 장병들한테도 논산 이미지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을 또 2차 착수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희중 화백님 세계적인 작가로서 우리 논산의 자랑이신데 제가 얼마 전에도 새해 인사차 다녀왔습니다. 강경에. 그래서 강경현 씨도 아주 꽤 쾌적한 그런 공간으로 작품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강경에 상주해 계시거든요. 근데 과거보다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니까 그런 걸 모르지만 굉장히 건강이 더 좋아지셔서 저도 마음이 흐뭇했는데요. 그랬더니 또 도자기를 통해서 거기다 또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강경의 새우젓을 통해서 그걸 드라이를 시켜서 또 작품 활동을 하시는 아마 세계적인 작품이 될 것이다 하면서 아주 굉장히 몰두해 계신 모습이 우리 논산의 바로 성장 발전에 좀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미국 창고는 저희가 156억을 이미 공무사업을 선정을 통해서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설계, 설계 예산 확보하는데 막 1년 이상씩 걸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와중에 있고요. 그래서 한 곳은 바로 우리 김혜중 화백님이 작품 활동하는 곳, 한 곳은 또 전시를 하는 곳, 한 곳은 이비가 푸드가 거기서 또 이게 휴게 음식을 통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그 휴식 공간을 만들어는 것 이렇게 세 블록으로 만들어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내용들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준 논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 시장과 국회의원의 갈등 구조라고 봅니다. 원래 갈등 구조는 손바닥이 맞추셨을 때 소리가 나듯이 쌍방에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상식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현재까지 4년간 황 의원과의 갈등 구조를 풀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켰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 여론이 상당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추진하시는 주요 정책들 방산지역도 방산도시정도 이것이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그 갈등 구도 속에 시장께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보시는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고, 두 번째, 현재는 그 시장의 재선 가능성도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재선에 선거했을 때 향후 4년, 과거 4년을 답습하실지, 아니면 황 의원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 지역발전을 전의를 하실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배는 바로 선배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갑니다. 그분들이 이룬 성과를 더 어떻게 키우느냐, 아니면 줄이느냐, 아니면 망하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능력에 따라서 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전님 시장 3선을 지내고 지금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셨고, 또 그분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번도 언급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지금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일만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장은 시장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장이 하는 일에 국회의원이 간섭을 하거나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 시장이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국방산업을 하겠다. 전에 황 의원께서 국방산업단지 유치했지 않습니까? 물론 비무기 체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책임과 바로 권한이 농산의 시정은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 비무기와 무기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비무기는 소규모적 제조업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공경, 망원경, 전투식량, 전투복, 철모, 또는 통신장비, 전투식량, 이런 여러 가지 포함된 내용들이 결국은 비무기 체계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위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비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비무기 체계의 소규모적 제조업을 보고 젊은 청년들이 여기서 평생 바치라고 그렇게 저는 권하지 못합니다. 올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고, 이거 폭발하면 사람이나 죽고 하는 그렇게 선입감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포장을 해서 폭발이다, 이렇게 일부 세력에서는 이야기합니다만, 무기는 어디에 메리트가 있냐? 바로 대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기업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대기업에 걸맞는 급여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 산업과 비무기 산업이 같이 병행해서 우리 농산의 산단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함께 변화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KDI가 제일 먼저 우리 농산의 변화에 또 답을 주셨고, 거기서 약 400명의 농산들이 다 산단이 조성되면 지금 인원이 채용될 예정인데, 지금 2차, 3차 더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뎌서. 근데 상식적으로 65명을 뽑았는데 2,678명, 약 2,700여 명 가까운 숫자가 거기에 이력서를 내고 들어가고 싶어서 입사원서를 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농산의 변화고 가치다. 그런데 화약이 들어가서 반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기 산업에서는 화약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 헌츠빌 그 마찰 우주센터의 그 우주선은 엄청난 화약이 들어가야만 바로 연료를 통해서 실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화약이 들어가서 무기 산업을 반대한다 이겁니다. 제가 대화도 했습니다.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서울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나하고 같이 우리 시민들한테 갈등을 비춰서 같이 싸우는 사람처럼 보여서 되겠다. 그러니 화약은 들어가지만 위험하지 않는 화약이고, 또 요즘은 무기산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국에서 완전체를 생산해서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저는 개발 행위만 하지만 바로 이 안전관리를 국가가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국방과학연구소나 국방부 또는 또 방위사업청 이런 부분에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바로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수시 점검 관리가 되니까
오히려 민간사업보다 더 안전하다 했는데 화약에 들어가서 안 됩니다. 아니 안 되고 되고 간에 그런 권한을 그 사람한테 준 적이 없어요. 거기서 사고가 나서 뭐 한다도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이고 그 사업자한테 있는 것이고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렇죠. 더 이상 평화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과 우리 언론의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를 판단해 주셔서 마치 저는 가만히 제 일을 하는 뿐입니다. 간섭을 통해서 일이 자꾸 이렇게 주춤거리고 시민들께서 아이고 시당하고 국회의원하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나 하고 저는 싸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내용도 뭐 이것저것 있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일을 하자 이겁니다. 농사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서 농사 시민 잘 살게 하고 젊은 청년들 와서 좋은 일자리 주고 그래서 농사의 가치를 한번 높여보자는 겁니다. 그분들 위해 자기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농사를 하는 일에 간섭하듯이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그분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 권한과 책임이 없어요. 그 권한과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관계로 가면 좋지만 그부터 벌써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갈등이 비춰지는 것처럼 보지만 저는 싸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접어야 되는 거죠. 왜? 시민의 생각에 국민의 생각에 백성연도 국회의원도 오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농사시를 시정을 잘못되고 그래서 다른 데는 발전하는데 우리는 늘 그냥 과거처럼 감자나 고구마나 옥수수나 그렇게 화전이나 일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사고는 굉장히 예방하고 또 준비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가적 생존입니다. 국가 생존이 안 되면 국민의 생존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우리는 830원의 예측을 받아봤고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우리 무고한 희생된 우리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혼을 우리는 무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안보를 통해서 바로 자주국방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바로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세계사가 다 그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날 더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유럽도 나토든 어쨌든 자기들이 힘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방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세상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약에 들어가서 논산에서 무기가 생산되면 안 됩니다. 근데 논산은 폭발 공장인데 영주로 가서는 거기서 대단히 환영을 받고 거기는 방위 산업으로 바뀌어서 생각이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제 생각이 틀릴까 봐서 제가 어제 그 정정호 그 대표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니 둘이 서서 그간에 영주에 2,200억을 투자하겠다고 MOU를 체결하고 자치를 했는데 이틀 만에 논산에 와서 2,000억을 투자했다 한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리고 좋다. 그럴 만한 권한이 없는 사람끼리 둘이 서서 2,000억 투자한다고 했으면 지금이라도 나한테 서류를 가지고 와서 사업 설명이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되냐? 우리 동사 시민을 기만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투자할 수 있냐? 2,000억 그랬더니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화약을 통한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이지 비무기를 생산하거나 그럴 만한 계획도 그런 또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비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러면서 드론 지금 작년 9월 달에 300억에 드론 산업에 투자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것도 누가 어떤 양반이 반대할까 봐서 이거 오픈하지 말자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방 산단에서 산단을 부장을 받아서 여기다 300억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은 거기에 자탄과 화약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안 된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드론이냐? 정찰용 드론. 정찰용 드론은요
저도 그 산업에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극소수 많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공격용 드론을 많이 필요하잖아요. 계속 보내야 되니까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정찰용도는 그것도 떠서 정찰해서 정보 쏴주고 하는데 이게 많이 생산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또 그럴 계획을 자기들이 기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그러면 도대체 노사를 뭘 갖고 먹고 살 건가? 대안을 얘기해봐라. 누구든지 대안을 얘기해라. 반대만 하지 말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세월을 그 노사 시민들 KTX 훈련소 만들어 놓고 지금 특별 수송 열차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부터 어떻게 됐든 이야기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논산 시정에 간섭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누구든 간에 국방 안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화약이 들어가서 노사는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 보내고 다른 데서 생산하라 이런 이기주의가 발생은 안 됩니다. 여기 바로 풍산도 거기에 탄환을 만드는 곳인데 거기도 화약이 들어갑니다. 20년 가까이 됐지만 거기서 사우나 땄어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 1m 반경에 바로 논산 어린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누구 하나 불만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은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데 이것을 선동이 혹시 정치적으로 또는 이념적으로 또는 정략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논산시에 논산 시민에게 역사에 큰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논산 트리본 아파트니 또 연무대의 푸르지오 아파트가 분양을 하면은 그 고급 아파트들이 다 분양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국방산업의 투자 가치에 있어. 앞으로 자리매지고 2200세대 또 여기 논산고등학교도 500세대 푸르지오가 다시 추가 지금 허가 단계에 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논산이 뭐 때문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국방산업의 투자 가치에 있습니다. 트리본 아파트 그 사장이 분양하기 전에 저한테 인사차 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님, 제가 금융권 용자를 받기 위해서 서울에서 많은 금융권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지방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 그러면서 논산을 얘기합니다.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분양이 가능하겠습니까? 됩니다. 근데 진짜 분양을 하더라고요. 이게 논산의 가치입니다. 지금 논산 인구가 증가되지는 않았지만 감소세가 상당히 주춤해졌습니다. 네. 과거에 또 전입 전출의 불균형이 굉장히 컸는데 올해 638명 불균형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는 800명이 넘는 불균형, 그전에는 1000명이 넘는 불균형, 이 부분들이 갈수록 감소가 되고 있다. 우리 논산과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는 공주와 보령이 거의 같은 인구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보령과 공주는 이미 10만 대가 무너졌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지금 12월 말로 10만 6,777명 국내인, 외국인 7,400명, 이거는 그 7을 구성하는데 외국인까지, 등록 외국인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11만 4,200명 정도가 우리 논산에서 같이 경제, 활력, 정주 인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한번 빠지기 시작해서 논산에 가치는 있어야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 가치가 국방산업인데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축소되고 취소되고 또 연기되고 이런 상황이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단순하게 그냥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화약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다. 이 미치는 영향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속이 타더라고요. 답답합니다. 저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논산의 행정을 하면서 크가지 세 가지를 봅니다. 논산의 가치, 우리 시민의 소득,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논산. 그래서 어르신 외부에서 어디서 누가 오더라도 콩나물 장사를 하더라도 논산에서 먹고 사는데 시장이 없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논산을 만들어보자 하는데 대책도 없이 반대하면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논산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요 2678명, 아까 약 2700명 가까운 숫자가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제가 분석할 때는 바로 훈련소에서 이 훈련병대로 옵니다. 논산에 바로 가치가 바로 훈련소에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가 보고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직업을 찾아서 서울로 갑니다. 좋은 직업을 찾아서 갑니다. 근데 지금은 기업이 사람이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왜? 사람 구하기 어려우니까. 투자되는 효율성이 높은 곳, 투자성이 높은 곳이 바로 논산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방위사업중 대전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훈련병들이요. 제가 17분짜리 동영상을 갖다 줘서 MOU를 체결해서 매주 수료 시간 때마다 논산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교통의 편리성, 논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 세종, 전주, 익산, 분탄, 부연, 이 아무날이 30분, 40분 거리, 또 딸기를 비롯한 농업의 경쟁력, 그 다음에 11병을 버는 관광, 그 다음에 건양대를 비롯한 또 산업, 그리고 국방 산업을 마지막 홍보를 합니다. 자랑스러운 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체제하신 후에는 우리 논산으로 오세요. 국방 산업부터 해서 대기업 수준의 급여와 복지 혜택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논산 시민 모두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1년 6개월 체제한 후에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메모했다가 논산의 국방산업, 거기 바로 복지 혜택도 좋고 내 평생을 거기서 다쳐도 괜찮은 직업이야. 이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지원하고 그분들한테 또 여기서 제대하는 분들 모셔다가 저희가 명예 시민증 주고 또 미래 또 경제 교육도 시키고 국방산업 홍보도 하고 이분들이 결국은 논산의 가치를 높여주는데요. 저는 올해 고향사랑 기부자를 통해서 31억 2,400만 원을 모아줬는데 이 대부분의 숫자들이 20대 30대가 62%인가 그래요. 20대 30대가. 저는 이 부분들이 바로 여기 논산을 거쳐갈 군인들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이 군인들 그렇게 우리가 잘 경제인고 정치인고 또는 또 활력인고 경제인고 하는데 도움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논산에 지금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일을 하시고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묵묵히 우리 시민과 함께 잘 사는 논산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간다. 여러분들 제가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싸움 거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그냥 당합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걱정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돼가요. ATN 뉴스 이기종 기자님 왜 이제 한 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 하세요. 늦게 보면 내가 시간이 괜찮잖아. 내 시간은 괜찮아. 어제가 늦게 가면 되는 거니까 궁금하면 좀 다 말씀하세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빠른 질문을 통해서 질의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ATN 뉴스의 이기종입니다. 방금 전 시장님께서 KJ 모 대표와 관련된 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의회에서 그와 관련된 특위가 발족했고요. 앞으로 그 회사 대표 등 관계자와 관련돼서 좀 더 소통을 이기종입니다. 방금 전 시장님께서 KJ 모 대표와 관련된 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의회에서 그와 관련된 특위가 발족했고요. 앞으로 그 회사 대표 등 관계자와 관련돼서 좀 더 소통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의회와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꾸준히 노력을 해와셨고 또 논산의 혁신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노력하신 면을 고려할 때 그 대표를 먼저 초청해서 이해 관계자 되는 분들과 투명하고 또 깨끗한 소통을 이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회 관계 소통 가장 중요하고 시민과의 소통도 가장 좋고요. 요즘은 시대적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 저한테 보고하고 또 의회 가서 보고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의회에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행정의 뭐 문제를 이렇게 몰아주었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KDI를 제가 유치할 때요, 그게 과거에는 시장과 KDI 관계자들만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시의장님, 부의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그 양촌면의 이장단 단장, 주민자치위원장, 어르신 회장, 부녀회장, 뭐 관계자들 뭐 다 오셨어요. 다 오셔서 다 축사도 다 하고 했어요. 박수치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꾸준하게 바로 양촌에 가서 10번 넘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업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0번 넘게 저기 면사무소 가서. 아니 그런데 관심 두고 가서 그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자, 시가 소통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할 거 다 절차 다 밟았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분들은 거기 현장에 가서 다 견학하고 대전 현장까지 가서 조립하는 공장까지 가서 시의장, 조용훈 시의장하고도 같이 갔어요. 조용훈 의장도 마찬가지예요. 공감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현장이 안전하다고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냥 뜬구름 잡듯이 식으로 그렇게 위험하다는 얘기하지 말고 현장에 가보고 뭐가 위험한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하면 되지. 뭘 어떻게 다 소통합니까? 심지어는요, 자, 36일 만에 허가를 내줬더니 이것이 무슨 뭐 특혜다, 무슨 뭐 생략하고 무슨 뭐 뇌물을 받았다 하면서 지금 방송에 소리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게 혁신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바로 완수도 민원과 있잖아요. 이 완수도 민원을 신속화학으로 바꿨어요. 자, 기업 비용을 절감시켜줘요. 인허가 과정을 법정 일수 임원이 다 무시하고 제대로 빨릴 수 있도록 해서 바로 기업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력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완수도 민원과를 신속화학으로 바꾸고 제가 시스템을 바꿔버렸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 기자분들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어떻게 36일을 허가를 합니까? 2만 평이 넘는 그 뭐 환경영향평가지 뭐죠. 이게 생략한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완수도 민원과는 민원실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한 개 과가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가 KDI만 해도 12개 과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쭉 연결과 있는데 여기 가서 한 달 들어와라 마라, 이거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와라, 내 법정 일수 체문하고 거기다 냈다가 또 그냥 반대지만 또 우리 공무원도 본인이 안 쓴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죠.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또 했다가 시간 다 채워서 한 달. 그 옆으로 갑니다. 또 옆으로. 얼마나, 왜 구조별로 각각 다르잖아요. 이 필요한 그 서류나 이런 것들이. 이거 잘못했으니까 다시 들어오라고 다시 해요. 하면은 12개 과가 한 달씩만 걸리더니 12달 걸려요. 한 달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 은행 융자 받고 이자 내가면서 그거 빨리 생산해서 기업 비용 줄이고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누가 이것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 자, 민원이 접수되면 이것을 분석을 해서 몇 개 과에 연결이 돼 분석을 해서 이것을 복사를 해서 복사본을 가지고 12개 과를 동시에 나눠줘라. 그리고 내가 우리 과에서 해야 될 뭔가를 찾아라. 그리고 필요하면 내 과가만 갖고 안 되면 협업을 해라. 그리고 안 되면 보호와 또 중앙에 설득이 필요하고 또 협조가 필요하면 나를 찾아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계속 우리 김용현 우리 저기 그때 당시에 투자과장이었는데 그래서 잘해서 국장시킨 겁니다. 이것을 3주일 6일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뭐 여기다 다리를 놓아야 되고 뭐 했는데 다리를 놓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6일 만에 허가가 되는데 이걸 의심하는 겁니다. 왜? 생각하기 어렵죠. 내가 시장이었다 하더라도 지나갔지만 아니 내가 봐도 그거 법정일 수도 있고 그게 쉽지 않은 게 어떻게 그렇게 된다 고민은 그러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거부터 알아야죠. 그래서 어떤 양반들이 자꾸 높은 양반들이 그냥 금강기업 환경청에 자꾸 자료 요청하고 환경영향 평가 요청하고 뭐 해서 생략한 줄 알고 뭐 생략하고 특혜를 준 줄 알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매장문화법으로 막 고발하고 뭐 하고 어떤 양반은 경찰청에 와가지고 백성현 시장 왜 수사 안 하냐고 그러면은 매장문화법으로 고발되고 뭐 했는데 아니 우리 직원들 다 조사 가서 조사받고 경찰서도 했는데 다 경찰청으로 다 혐의 없으면 다 통보까지 받았는데 그걸 왜 수사합니까? 시장이 일일이 다 우리 전문가들이 하는 것까지 다 수사받고 해야 됩니까? 왜 그 사람하고 관계도 없는 고향 그 국회의원 사람이 경찰청에 가서 경찰청장한테 가서 행정감사하면
하면서 백성이 수사하라고 합니까? 왜 그럽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한테 제가 있다면 지금 4년 가까운 동안 공식적 휴가 한 번 가지 않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항상 널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 저는 이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사명감을 갖고 제가 쉬지 않고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기서 태클을 걸거나 여기서 다리 걸어서 넘어뜨려서 자기들의 이익을 보겠다는 그런 세력들, 그리고 행정의 책임이 있어 나한테 물어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무슨 행정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무슨 뭐 국방발전시면 그러면 제일 먼저 전제가 그러면 논산에 화약을 포함한 무기공장에 들어와도 당신들 찬성한다는 거냐 뭐냐 두리뭉실 해가면서 그냥 그렇게 물타기 하지 마라. 그죠? 그걸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뭐 비무기 뭐 얘기하면은 안 맞는 겁니다. 그런 논산의 방식이 안 맞아요. 그 책임에 물으려면 나한테 나중에 물어라. 내가 시정 책임자고요. 내가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알맹이는 빼놓은 채 국방발전에서 땀들 발전 아이고 뭐 우리 시에서도 뭐 같이 협조하려고 뭐 하는데 뭐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지금까지 했던 반대에 하지 않고 논산 시정의 백성현 시장의 철학에 전적으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 핵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반대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도 반대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 대다수가 원한다면 더 이상 나는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민 위에 서서 시민을 호도하고 시민의 마음을 감정을 상하게 해서 자기들의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시고 역사의 제일일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그 인수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상당한 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그 평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앞으로 이제 그 전통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폐기물. 그 시장님 인수위 때 자원순환과를 하나 신설하셨습니다. 그 폐기물이 지금 세 군데에서 두 군데는 그 시장님이 열심적으로 신경을 써서 지금 다 처리가 되고 있고 한 군데는 지금 문제가 많이 돼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 계획을 또 하고 계시는지 하고요. 또 세 번째는 그 강경법원의 법원검찰 그거 부시장을 단장으로 추진 중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전통시장 문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통해서 전통시장 장보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전 시민이 확산적으로 전개해서 전통시장에 바로 상품을 사줌으로써 바로 우리 농가 소득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인, 우리 농가 논산 시민의 바로 소득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고 전통시장이 살아야 그 지역의 경제가 산다. 그래서 그 지역의 경제의 바로미터는 바로 전통시장이었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드리기 위해서 시민 확산을 통해서 관심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개선을 시켜주는 제가 아마 여름에도 또 겨울에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름에는 너무 찜통이라서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세요 이용해서 말만 드리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시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린포크라고 하는 바로 여름에 그래서 이건 아주 전국적으로 굉장히 그런 시범 사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름에 가서 보니까 여름에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시원하고 하니까. 근데 너무 더워서 땀을 흘리면서 할 때는 거기까지 가서 푹푹 찌는데 전통시장 갈 줄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관심부터 사람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더 예산을 더 확대해서 그동안에 지금 중앙 통로만 했던 부분들을 또 양쪽 또 통로도 또 그런 클린포크를 통해서 여름에 또 시원한 그런
장보기가 되고 또 쇼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시설 개선과 함께 이제 앞으로 그 상품 진열대를 또 규격화할 겁니다. 지금 뭐 여기도 조금 나오고 저기도 조금 막 그냥 막 농산물 같은 거 산더미처럼 싸놓고 막 이렇게 그냥 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그 일반 그 마트 매장처럼 규격화해서 그래서 시설 현대와 함께 또 품격 있는 그런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거기에 자주 가면서 아이디어를 읽고 생각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이제 또 우리 시장 전통시장 광장이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땅도 잘 타협이 돼서 그동안에 땅을 안 파셨다고 그래서 했는데 잘 설득이 돼서 그렇게 되면 거기 또 새롭게 조성이 되면서 광장을 또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안검찰청 문제는 자 일단 지난 우리 검찰지청장님께서 옮기는 것은 굉장히 대전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은 바로 이 중앙초등학교를 원하십니다. 그 부지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별로 마땅한 부지는 아니다 보니까 바로 학교도 있고 그래서 무속버스 타고 내리고 하면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별로 교육적으로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마 이제 좀 건축적으로 그 방법을 좀 찾더라도 거기만 가시겠다고 원하니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육당국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도 자꾸 또 학생 수로 줄어들고 얼마 안 됩니다. 29명인가? 그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보다도 선생님들이 또 반대를 하셔요.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이 규모가 있는 학교에서 친구도 만들어지고 같이 또 사회성도 길러지고 이렇게 된 거지 무슨 1대1 교수 받듯이 대여섯 명 놓고 교육한다고 해서 공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 친구가 있고 친구도 잡고 도움도 받고 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교육적 목적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게 사회성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들이 또 반대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교육당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대신 이 부분을 합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단을 우리 또 민간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부시장이 단장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잘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상반기에 출범식을 통해서 가시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지금 이제 학교가 저쪽 다른 학교로 이전을 해서 이렇게 합치게 되면 합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인센티브를 받고 그 학생들한테 지원이 가능하고 또 학교에 또 여러 가지 시설 개선 작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 만큼 지금 또 옮기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교육당국과 또 긴밀하게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백승현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논산딸기 축제는 물론이고 내년에 개최 예정인 세계 엑스포 딸기 축제요. 그에 바로해서 논산딸기 위상이 한껏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산시가 지향하는 것처럼 딸기를 중심으로 한 논산농산물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무농약 인증 농가의 확대, 이것이 무농약 인증 농가의 확대가 절실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논산시 전체 딸기 농가 한 2,000여 농가 중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는 개척하기가 쉽지 않다. 뭐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 이 논산 딸기를 비롯한 논산 농산물의 세계 선진 제국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무농약 인증을 비롯한 정말 세계의 이 모든 시민들이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친환경 영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농사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아주 첨단 장비를 갖춘 농약 검증 시스템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무농약 인증 농가의 확산 보급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아시는 대로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농산물의 품질이 최우수합니다. 당도도 좋고 최고의 우수 상품이 우리 농산 상품을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질 플러스 안전입니다. 어디고 안전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농가 바로 미래 농업 7단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서 지금 동시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7단계 전략. 첫째 연구 농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 농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안전 농업, 생산 농업, 좋은 제품 생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그 기후변화 농업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제품을 홍보 마케팅 농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가 바로 생명 농업, 종자의 개발 또 생산을 통해서 지속산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보존을 통해서 이런 바로 7단계 미래 농업 전략을 통해서 동시에 실천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렵고 바빠하지만 안전을 통해서 대외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세계인들이 농산의 농산물에 대해서 바로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스템의 변화다. 이렇게 해서 품질 플러스 안전. 그래서 바로 56억을 들여서 지금 과학 분석실을 지금 짓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국립품질관리원과 농산시가 같이 463가지의 각종 성분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 부분만 육군 병장을 다는데 육군 병장을 달지 않는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보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육군 병장은 와서 본인들의 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도 불시로 딸기 맞히던 또 현장에 가서 채취를 해서 맞춰봅니다. 그래서 물건과 현장과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올해 이제 교육을 통해서도 육군 병장의 이 상표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산의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다 최우수 또 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수료 그 비용을 검사 비용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돈 때문에도 또 이게 검증받는데 굉장히 꺼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검사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고 무료로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가능하면 거의 반의무적 식으로 이렇게 해서 또 화료를 개척하고 또 제감을 받게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을 완전 통제를 하게 되면 또 소규모 농업하고 이런 사람들의 경제성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으니까 이것까지 일일이 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지만 강제성을 갖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홍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군 병장의 바로 이 상표를 더 늘리고 검사 비용을 절감시키고 그래서 품질 플러스 안전이 소득 증대와 농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지금 서서히 인식시켜주고 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딸기만큼은 앞으로 육군 병장이 안 되면은 저희가 딸기 축제나 이런 거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밖에서 한 집안 먹고 이렇게 육군 병장이 아닌 일반인들이 팔다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부분들까지도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서 육군 병장을 가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상품 가치를 인정을 못 받는다라면서 인식을 심어줘서 그걸 좋게 계속 유도를 시켜가는 것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제가 농업 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편선 우리 그 소장님 맞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석입니다. 농산 포커스인데 그 시장님 재임 중에 가장 큰 성과 하나가 제가 볼 때 이제 논산 딸기 세계 엑스포를 이제 지정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그 2027년 논산 세계 딸기 엑스포 종합 실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지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 조직위에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엑스포를 하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마도 경제적인 어떤 파급 효과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인근의 엑스포의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상인, 지역 경제인들이 좀 배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엑스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원성 높은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이 논산 그 딸기 엑스포에 지역 경제인들이나 지역 상인
지역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는, 리더는 과거에 필요한 불필요한 습관이 있었다면 서서히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이제 변화된 세상에 함께 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에서 하다가 갑자기 공원에서 하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 아유 백승희 시장이 되더니 예? 아유 우리도 장사도 하고 했는데 저리 가가지고 말이야. 저는 굉장히 처음에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다음에는 백승이 안 찍는다고. 사실 뭐 안 찍는 분도 계시겠죠, 지금도.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단편적인 말, 우리 동네 축제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딸기만 우리가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딸기를 홍보함으로써 논산의 농산물의 가치를 함께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도 쌀도 우리가 일본도 수출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올려놓고 품격 있게 같이 우리 농산의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요. 자, 화성에서 하니까 비만 오면 거기는 아주 파죽이 돼가지고 그죠? 화상이라도 뻘룩이잖아요. 안 됩니다. 두 번째, 바람이 봄바람이 불어서 아이들 듣고 손잡고 거기서 두루두루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추워서요. 한 바퀴 쏙 들고 딸기 한 바퀴 들고 그냥 막걸리 한 잔 먹고 풍당놀이 하다가 그냥 얼른 갑니다. 세 번째, 장소가 부족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농산을 뽐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거리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경제 활동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 도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옮겨서 이제는 논산의 가치를 높이는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축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일본 축제가 되고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치가 높아지고 또 그로 인한 또 인원이 지금 지금 50만을 지금 이제 육박하게 지금 53만이가 상대에 왔죠. 이렇게 오고 이렇게 되니까 하기는 우리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변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내내 농산의 관광도 하고 지역 상권도 이용해주고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농산의 가치를 높이고 농산의 또 문화를 높이고 이런 부분들의 전체를 봐야지 당장 그날 와서 나 조금 더 장사에 도움이 된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아요. 도움이 되게도 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돼야 되고 개인의 소득도 있고 농산의 가치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망라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이 적어도 와서 1박 2일 정도는 여기서 논산에서 머무를 수 있는 바로 숙박시설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리조트에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변할 겁니다. 이제 축제, 논산축제가 이제 달로 또 변화되고 그러면은 와서 축제할 때 금요일날 논산 내려와서 자고 또 다음날 보고 또 논산 관광도 하고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함께 맞아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종합행정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만 보고 했죠. 지금 전체를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도시적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4+1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연대에 들어서 지역상권과 지역경제 유발 그 다음에 소득하는 것은 당연히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도 개인의 이익을 보다는 농산 전체적인 가치를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고 또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농업에 대한 딸기를 비롯한 농업에 대한 지속산업이 되게 하는 그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딸기 축제나 또 각종 축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동네 잔치만 해서 막걸리만 먹고 우리끼리 한번 단합대회 한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 한 번 하더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 있는 그래서 중심에 있는 그런 축제를 변화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까 말씀 충남 넘어서 대한민국을 제가 그림을 그려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남들이 안 하는 일이 무엇인가? 벤치마킹? 제가 우리 공무원들 처음에 벤치마킹 하지 마라. 제가 만약에 시장에서 축제 출렁다리 똑같이 안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다 제가 심지어 어차피 만들어진 거 거기다가 그물이라도 만들어서 거기다 위에 그 이물에도 좀 키우고 해서 바닥바닥 뛰는 그런 생동감을 좀 주고 있는데 이게 설계가 이미 해가지고 거기 하중을 받아서 안 된답니다. 그것도 변화를 주고 싶어서요. 단순하잖아요. 너무. 그죠? 중간에도 좀 커피숍도 듣고 거기서 검찰도 보면서 쉬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물속에 물빛 정원 지금 만들잖아요. 그 설계 다 끝났고 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물빛 여기서 한 600평은 채 안 되죠. 예, 여기 조류시설 만들어서 배를 타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나무도 심고 해서 물 위에 띄어진 그런 정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좀 휴식의 공간도 만들고 거기서 커피를 가지고 가서 하늘 음식도 싸가서 먹고 그런 럭셔리한 그런 공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바로 물빛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다 지금 저기 설계 다 끝났죠. 네. 그래서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돼 있죠. 네. 착공하게 되면 아마 리조트, 물빛 정원, 어드벤처 키즈파크, 또 물놀이장,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거기에 또 저짝 옆에 이건 아직은 공개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말만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부분들 같이 시설을 만들어서 전국의 관광객들이 오게 하려고 이건 아직 제가 오픈할 것은 아니라서 아직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종합 바로 레저 시설까지 포함된 그런 휴식의 공간이 바로 탑정 도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